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코스피가 어제보다 10포인트 오른 1952선, 코스닥은 하락 반전했죠. 530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자세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째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1966포인트까지 오른 이후에 현재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된 상태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 역시 오늘 급등세로 마감하면서 2년 전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흐름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9포인트 상승한 195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62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금요일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1966포인트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0시 구간에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상승폭이 절반이나 줄은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5%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1950포인트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천억 넘는 물량을 매도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기관도 장 초반 매수하다가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집계되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외국인이 3,600억 넘는 물량 매수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약 보합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장 초반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절반이나 모두 다 반납한 상태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0.02포인트 하락한 53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536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 꾸준히 상승폭을 줄이면서 10시 구간에 결국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오늘자 530포인트는 지키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끝까지 흐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관망하는 모습 취하고 있습니다. 매도와 매수로 번갈아 가다가 현재는 9억 원 소폭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개인도 22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207억 원 매도 우위로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에는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로 원달러 환율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90전 하락한 1,106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04원으로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 부근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로 시중 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현재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연 저점이 1,102원을 하향 돌파할 수 있을지 원달러 흐름도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IT와 금융업종이 이틀째 강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먼저 IT주들인데요. 그동안 주가가 부진한 탓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일본의 최대 반도체 업체인 LP다의 감산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78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현재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4% 급등하면서 현재 2만 4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도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LP다의 감산 소식이 오늘 반도체주가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풍산 마이크로가 7% 급등하고 있고요. 에로티베킹도 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ISC도 9%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이 현재 3%에서 7%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자 증권주 역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체크해보겠습니다.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모두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4%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현대증권도 2.7%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미국 양적 완화 조치에 따른 기대감에 수혜감으로 꼽히면서 오늘 이틀째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신한지주가 1.7% 이상 오르고 있고요. KB금융과 우리금융도 2%, 3%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기업은행도 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연일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STX그룹주는 유독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시장에 상장된 STX 유럽의 상장 가격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오늘 STX그룹주 모두 다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STX가 10% 급락하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도 8%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TX 엔진도 9% 급락하면서 현재 대부분 종목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형 IT주와 함께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금융주가 모두 다 강세입니다. 미국의 2차 양적 완화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주가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 잘 확인하시면서 다음 주 대응 전략도 미리미리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장규철, 백룡수천님 그리고 제5대 총통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요. 오늘 종목이 선택이 되고요. 매수가가 결정납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출연하시기 전날인 4주 뒤 수익을 겨루게 될 텐데요. 그때 과연 승자와 패자가 어떻게 나뉘게 될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중장기 배틀이니만큼 함께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 꼭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10월 8일에 추천해 주셨던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의 승리로 돌아가실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예, 백명승천님의 셀트리온이 무려 한 달간 24%의 수익을 냈습니다. 굉장한 수익을 내신 거고요. 반면에 고영주 제5대 총통님의 NHN은 생각보다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해서 손절가를 이탈했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8% 정도의 마이너스 수익이 났습니다. 한 달간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을 즈음에 우리가 셀트리온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500포인트 돌파는 과연 셀트리온이 책임질 것이다 라는 백룡수천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지 라인에 연연하지 말고 차분하게 움직일 때는 들고 홀딩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 어제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셀트리온이 무려 24%의 수익을 냈습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은 축하를 드리죠. 자, 다음으로는 NHN의 흐름도 볼 텐데요. 외국인의 매수는 지속이 됐지만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점쳐진다라는 총통님의 말씀을 빗나갔습니다. 10월 8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게임 부분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부분에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했던 손절가인 20만 원 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백룡수천님의 셀트리온인데요. 백룡수천님, 우리가 목표가를 25,000원 잡았었는데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예, 일단 사실 수익이 났을 때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에 의해서 주가가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매수세가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외국계에서 지분을 계속 늘리면서 지금 현재 연초에 3%에 불과하던 외국계 지분이 28%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시중의 물량이 고갈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향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영업이익률이 무려 60%가 넘는 상황이고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승 흐름이 다소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하는 전략도 괜찮지만 일단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분들은 절반 정도 한번 팔아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8,000원을 깨지 않는 흐름이라면 보유하셔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중 28,050원까지 찍고 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최근 고점이었던 29,900원을 돌파 흐름이 나와주는지 2, 3일 지켜보시고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차익 실현을 절반 정도 해보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명수님의 셀트리온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총통님의 NHN도 다시 살펴볼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다시 5% 가까이 오릅니다. 우리가 매수했던 시점과 매도했던 시점이 조금은 잘못되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함께 하셨던 분들은 손절가가 나왔기 때문에 손절 처리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NHN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총통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NHN이 루저로 패배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NHN이 제가 볼 때는요, 그 조정 구간에서 단기간에 또 일시적 매도 물량 압박으로 인해서 19만 5천원 라인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나 이 19만 5천원에서 오늘 거의 한 5% 가까이 지금 강하게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NHN 같은 경우는요, 이미 소셜 부분이나 트위터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폰의 가장 대표되는 종목입니다. 아직은 여기서 시세가 종료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월봉을 놓고 보시면 이 종목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잠깐 매달리면서
5개월 이평을 살짝 밟아준 정도이지 그냥 보유하시면 25만 원, 30만 원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 형태를 갖고 있는 종목이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단기간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대로 홀딩 보유 전략 또는 추가 매수 전략 제가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주간 그리고 월간 종목 배틀 시간에서 총통님이 참패를 하시면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약해지셨는데요. 분발하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이 분명 한 달 뒤에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과연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으로 월간 종목 배틀을 펼치실지 그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백명천님께서는 LG, 지주회사 LG를 들고 나오셨고요. 또 제 5대 총통님께서는 현대건설을 채택하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백명천님의 LG는 어제보다 무려 3% 가까이 급등해 있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89,900원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총통님의 현대건설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본 입찰 마감 시한이 G20 이후로 미뤄졌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약간 눌립니다. 74,400원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백명선님께서 왜 LG를 선택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백명선님께서는 중소형 급등주를 많이 잡으시잖아요. 오늘은 대형주를 들고 나오셨어요. 예, LG는 국민 누구나 잘 아는 그런 대형주고요. 자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이라든가 LG전자는 좀 고전을 하고 있지만 향후 그 LG이노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자회사들 또는 비상장 자회사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향후 상장 차익도 기대되고 현재 주가 수준은 LG화학만 놓고 볼 때도 이 정도 주가는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자회사들의 그런 그 선전이 기대되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요. 좀 강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준비를 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지난 6월, 7월에 바닥을 잡고 준비돼서 한 50% 정도 급등한 라인이 있었는데요. 그런 흐름을 보여줄 때 항상 바닥을 짜고 나서 올라가는 흐름이죠. 이번에도 7만 원 부근에서 8만 원 부근에서 바닥을 짜면서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할 것이 유력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흐름은 아마 12만 원 정도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바닥권에서 7만 7천 원 부근을 깨지 않는 흐름이라면 전 고점인 9만 5천 원을 넘어가서 향후 12만 원대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현재 구간 7만 7천 원 정도의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해보고요. 8만 800원, 900원 이 정도에서 비중은 한 20% 정도 들어가 보신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백명수님의 LG에 대한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총통님의 현대건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8만 원을 넘어갔던 주가가 현재는 한 7만 4천 원까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을 매수의 적기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현대건설하면 방송 TV에도 나와서 현대그룹에서 다시 또 본래로 복귀하겠다. 네, 그래서 TV 광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랍 지역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주량의 물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대건설의 이 부분은 해외 수주 공사 이런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요. FED에서 만약에 미국 국방부에서 건설 수주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노련한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기업을 원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이런 부분인데요. 왜냐면은 미 국방선에서 발주하는, 즉, 미군 기지 벙커라든가, 그 다음에 막사, 창고, 이런 물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왜냐면 그만한 풍부한 검증이 안 되면은 입찰을 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아랍이나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위권을 갖고 있는 게 현대건설입니다. 더군다나 M&A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는 눌림목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또 눌림목 조정 왔을 때 이때 매수해 놓자. 이때 매수해 놓고 저는 목표가 한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만 원 들 때까지 그냥 한번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면요. 좋은 수익 나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0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월간 종목 배틀 시간에 백명수님께서는 LG를 그리고 총통님께서는 현대건설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한 달간 과연 이 두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12월 3일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에는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문자를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을 하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11님께서 평산을 12,800원에 비중을 70% 가지고 계시다. 꼭 좀 상담해주세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예. 손실이 좀 나고 계시죠? 백룡선님 어떻게 볼까요? 예, 평산은 그 풍력 발전 단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구조 조정을 마무리하고 향후 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2배 정도 올라왔을 때 아마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 조금 비싸게 너무 사셔가지고 현재 구간은 손실이 많이 난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릴 때 200일선을 돌파하지 않은 종목은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확하게 이번 고점이 200일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상승으로 턴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지지라인으로 작용하던 1,500원을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유한 입장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다시 한번 바닥을 잡는 쌍바닥 형태를 잡는 모습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그 기간이 걸릴 거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 축소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그 개발을 하고 오늘 하락폭이 조금 확대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 보유해서 뭐 물타기를 한다든가 이런 대응 전략을 한다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한두 달 정도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을 다시 잡는 모습을 확인하고 뭐 8,000원이 되든 7,500원이 되든 그 시점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향후 턴어라운드가 기대되지만 매도 전략을 짜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비중이 많으셔서 좀 힘드시겠지만 일단 자르고 나오는 게 맞겠다라는 백룡수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녹십자를 상담 받아볼 텐데요. 4753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녹십자의 평단가가 17만 2,500원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비중이 꽤 많으시네요. 70%를 가지고 계십니다. 장기 투자하려고 들고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하셨습니다. 손통님. 이분도 역시 좀 손실 구간이신데요.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가 단기적으로 지난 3개월 전에 고가가 이 고가를 놓고 보더라도 뭐 단가가 안 맞아요. 지난 3개월 전에 고가가 16만 원대인데 죄송합니다. 17만 원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2009년도에 매수하셨다는 얘기예요. 2009년도에. 그러면 2009년도에 매수하셨는데 여태까지 녹십자를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는 아마 녹십자에 투자를 하신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비중 많은 거는 조금 부담되지만 그러나 70%를 가지고 녹십자에 베팅해 갖고 이만큼 시간을 끌고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분은 진정한 투자자입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요. 투기적인 요소로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익이 못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장기로 갖고 나간다면 녹십자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20만 원대 넘어가니까요. 그대로 홀딩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예,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요. 어떤 종목을 살펴드릴까요? 동진세미캠을 보겠습니다. 5692님께서 보내셨고요. 동진세미캠을 매수가나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알고 싶사 하셨습니다. 백명수님께 좀 드릴게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진세미캠은 그 반도체, LCD 관련 뭐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태양전지 쪽과 또한 그 2차 전지 분리막이라는 이런 쪽도 현재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극 재료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전자 재료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수익성도 좋은 상황으로 꾸준히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기대감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6,700원 부근 직전 고점이었죠. 이 부분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저항으로 작용하겠지만 일단 패턴으로 봐서는 주가 위치가 단숨에 돌파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돌파가 유력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 회사의 성장성을 봤을 때 한 20% 이상 추가적인 상승 구간으로 진입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쭉 밀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KC를 볼 텐데요. 0520님께서 36,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단기와 중기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한데 4만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꺾여서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총통님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요.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수익권에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지금 월초입니다. 월초에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벌써 음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월 초반부에 눈탱이가 밤탱이 되면 월말 가면 쌍꺼풀이 터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대로 밀려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빠지는 거 보세요. 오늘 한 3% 또 음선 달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익권이라 그러면 얼른 빨리 정리하시고요. 오히려 양봉으로 이쁘게 올라가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바꾸세요. 눈탱이 밤탱이 된 거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건 빨리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문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명신천 장규철 위원님 그리고 제5대 총통 고영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3부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들어온 종목들 모두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